네, 롯데 자이언츠 외국인 선수 3명을 물밑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냥 쏟아져 나오네요. 일단은 레이에스와 재계약을 했습니다. 레이에스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죠. 장타력이 조금 힘들고 수비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장타가 필요한 롯데 자이언츠는 외국인 타자를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뭐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렸지만 결과적으로는 레이에스급의 외국인 타자를 구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니까요. 그래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144경기 전부 출전을 한 부분이 상당히 저는 크다고 봐요. 외국인 선수가 비싼 돈을 받고 오는 선수인데 말이죠. 그렇죠? 외야 골든글러브를 수상을 또 했고요. 2년 연속 최다 안타 1위입니다. 이 타이틀도 무시할 순 없다. 이 선수가 다리가 느리고 병살타 생산이 많다.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 선수는 인플레이 타구를 만드는데 귀재예요. 그러니까 KBO 리그에서는 삼진을 잘 당하지 않고 인플레이 타구를 만들면서 안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검증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한 시즌이었으면 모르겠지만 한 시즌이었으면 그냥 밥이 운이 따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선수는 2시즌 동안 내내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이 선수를 재계약하지 않는 건 사실 힘들고 빅터 레이에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이 선수의 스펙 자체가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하기에는 이제는 불가능하죠. 네, 수비력도 수비력이고 주력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장타력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빅터 레이에스는 약간 예전에 두산의 호미페처럼 페르난데스처럼 마지막에 돼서는 조금 이제 에이징 커브가 오면 모르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가치가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타율도 3할 2푼 6리, OPS는 0.861. 물론 이제 이 부분 OPS 이런 게 13개의 홈런 아주 최상급의 외국인 타자라고 보기 힘들 수는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자이언츠는 이 선수를 포기하기는 힘들다. WRC 플러스 124.8, WAR 스태티지 기준 3.21 이었습니다. 상무를 전역하는 한동희 선수가 있기 때문에 롯데는 지금 이번 시즌에 일단은 추가되는 전력, FA 전력 뭐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만 결국은 젊은 야수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또다시 이제 기대를 해야죠. 윤고나 황손 이 선수들을 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한동희 선수가 퓨처스에서 그야말로 베리본즈 놀이를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한동희 선수가 돌아와서 중심 타선에 장타력을 가미를 해준다면 사실은 8월에 페이스가 꺾이기 전까지 롯데자이언츠의 어떤 흐름은 상당히 좋았잖아요. 물론 이제 FA 자원을 영입하는 게 단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더 뭔가를 하는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내실 있는 영입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롯데 팬분들도 뭐 당장 비관할 필요는 전혀 없는 오프 시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투수 2명을 영입을 했는데 자, 일단은 개인적으로 저의 느낌은 좋은 선수들을 영입을 했다. 이 정도면은 KBO 리그에서 영입할 수 있는 외국인 두 투수다. 감보아 선수가 이제 보스턴으로 스플릿 계약으로 떠났고 벨라스케스는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완전 망했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를 잘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한 롯데자이언츠인데 일단 엘빈 로드리게스 27세 우완입니다. 팔팔한 선수입니다. 그냥 쌩쌩 아주 그냥 빠른 공을 던지는 선수고 193cm에 97kg 그러니까 건장한 체구입니다. 체형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선수고 메이저리그에서도 15경기를 던졌는데 그중에 선발이 7경기인데 당장 이번 시즌에도 선발로 2경기를 던졌었어요. 물론 뭐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지만 당장 메이저리그에서 이번 시즌에 선발로 뛰었던 선수가 KBO 리그에 온다는 것만으로도 뭐 영입이 이 정도 선수 영입했으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메이저리그 통산으로 보면 52.2이닝, ERA는 9.40이었습니다. 25시즌에도 메이저리그 등판이 말씀드린 것처럼 있어요. 2차례 선발 등판도 있고요. 24시즌에 일본 리그도 경험을 했습니다. 88이닝을 던졌고 뭐 이 일본 리그에서는 이제 선발 투수로 나온 건 없어요. 그러니까 선발로 나온 경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2시즌 동안. 그러니까 25시즌에도 트리플 A에서 45.1이닝을 던졌고요. MLB에서 19.2이닝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리그에서도 한 시즌 동안 88이닝이었고 직전 시즌에서도 메이저리그, 트리플 A 다 합쳐도 70이닝이 채 넘어가질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될 수는 있지만 어린 선수잖아요. 이 어린 선수가 엄청나게 빠른 공을 던지는 데다가 제구력 보통 이제 우리가 그래? 그러면 어린데 공 빨라? 근데 불펜으로만 뛰었어? 그러면 제구가 별로 안 좋겠네? 라는 편견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서 이 선수에 대한 기대가 좀 있어요. 제구 자체가 나쁘지 않은 선수고 마이너리그 통산
볼넷, 9이닝당 볼넷 개수를 봐도 3개가 넘어가지 않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진짜 뭐 일본 리그에서도 선발로 레귤러로 계속 뛰었고 마이너리그 트리플 A에서도 선발로 로테이션 계속 돌았으면, 그런데 157km 최고 구속이 나오는데 볼넷 비율도 이렇게 낮다? 그러면은 KBO 리그에 안 오죠. 예, KBO 리그에 올 수 있는 선수의 스펙 중에서는 굉장히 저는 상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종 가치들도 변화구도 나름 좋은 변화구들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는 역시나 이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KBO 리그에서 1선발로도 뛸 수 있는 포텐을 갖춘 선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레미 비슬리,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에 대한 매력을 조금 더 느끼게 되는데, 이제 188cm, 106kg, 약간 좀 살집이 있는 체형이다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도 이제 사진을 보면은, 영상을 보면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고요. 메이저리그 통산으로는 24.2이닝을 소화를 했고, 3년 동안 NPB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1, 2군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폰세를 경험했기 때문에 NPB에서 2군에 들락날락했다고 해서 그 선수가 잘 못하는 선수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NPB 2군에서 잘했던 선수는 KBO 리그 와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이 제레미 비슬리 같은 경우에는 24시즌에도 굉장히 수준급이에요. 이게 이제 1, 2군 합산 기록이기는 한데 111.2이닝 동안 ERA는 1.85였고요. 보면은 9이닝당 탈삼진 개수도 그렇고 볼넷 개수도 그렇고 굉장히 좋습니다. 25시즌이 조금 안 좋았어요. 뭐 안 좋았다기보다는 부상이 조금 있었어가지고 약간의 하락세가 있기는 했었는데, 여전히 29살 젊은 투수기 때문에 당장의 부상으로 인한 에이징 커브를 걱정할 정도의 선수는 아니다. 그래서 25시즌에도 23경기 106.2이닝, 100이닝을 넘겼고요. 1, 2군 합산 ERA가 2.87. 역시나 이런 부분이 유지가 조금 됩니다. 9이닝당 탈삼진은 9개 언저리. 그러니까 8개 후반에서 9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선수니까 이 선수가 스위퍼도 상당히, 제가 느끼기에는 스위퍼가 조금 좋아 보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렇다 보면은 우타자들에게는 굉장히 강할 확률이 높고, 9이닝당 볼넷 개수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시즌에 조금 올라가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지만, 이 선수는 저는 158km 최고 구속 던지는 부분도 있고 지금 영입할 수 있는 선수 중에 최상급에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NPB에서 한 시즌 더 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정도의 레벨의 투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 비슬리 선수도 나이가 아직 젊고, 지금 뭐 앤더슨이라든지 와이스라든지 그리고 폰세 같이 대박을 치면 메이저리그에 리턴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러니까 NPB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보다 KBO 리그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타자들의 퀄리티 자체가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KBO 리그에 오면 1군 무대에서 로테이션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좋은 투수들이 오히려 NPB에서 입지가 조금 불안하게 시즌을 치르는 것보다는 KBO를 이제는 선호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투수들이 옵니다. 로드리게스, 비슬리 이 두 선수 모두 1선발급 가능한 굉장히 좋은 투수들을 롯데가 영입을 했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조바심이 납니다. 한화는 폰세, 와이스 떠났고 막 그런데 과연 어떤 선수를 데리고 오게 될지 한 자리가 비어 있거든요. 롯데자이언츠 팬분들은 이번 비시즌이 되게 심심하셨을 텐데, 좋은 외국인 선수들, 거기에다가 레이에스까지 재계약을 했으니까요.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글스 에브리데이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요즘에 배달 떡볶이가 솔직히 너무 비싸다고요. 한 2만원 막 3만원 막 이렇게 되는데, 한 봉지에 5,000원이 안 됩니다. 배송료를 포함해도. 네, 퀄리티도 보장이 된다. 이거는 이따가 먹으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종류도 국물 떡볶이, 짜장 떡볶이, 마라 떡볶이. 요즘에 마라탕이 또 인기인데 가성비가 정말 좋다.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세 접시가 12,000원이 안 돼요. 오리지널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다. 짜장 떡볶이 매니아층이 있잖아요. 맛있다. 그리고 요즘 대세 마라맛. 저는 마라탕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와, 저는 이게 대박인 게, 보통의 마라맛을 표방을 하면 흉내만 내거든요. 이 정통적인 마라맛이 딱 스며들어 있어요.
저는 그렇다 치는데 그러면은 어른분들 입맛은 어떨지 60대 저희 장인어른 한번 모셔봤습니다. 아버님 여기 오리지널 떡볶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이니까 그냥 요거는 짜장? 마라. 냄새가 확 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랍니다. 너무 맛있어요. 너도 한번 먹어볼래?